해볼 이야기는 캐릭터 성격이 작가의 성격을 따라갈 때입니다.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이게 뭐냐면 특히 주인공 특히 주인공, 이게 왜 그 작품은 작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법해. 작품은 작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솔직히 지금 내가 말하고 나서 이게 이런 말이 있었나 싶긴 한데 뭐 있을 법해. 좋아, 있을 법합니다.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여기가 작가의 성격을 캐릭터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이유가 있긴 해요.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. 좋아요. 자, 여기서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말했지만 바꾸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이걸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. 아니면 아예 자기를 배제한 채 글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녹여내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.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.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, 이게 중요한 게 작가의 도덕관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긴 합니다. 도덕관, 특히 상식 이런 경우에는 되게 많이 따라가게 돼요. 이가 생각보다 여러분은 성격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쾌활하거나 음울하거나 이제 진지하거나 아니면 무뚝뚝하거나,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꾸밀 수 있어요.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쾌활한 성격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음울한 성격의 캐릭터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어요. 이거는 다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어느새 보면은 뭔가 따라가게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, 더 안에 있는 겁니다. 근본적인 거예요. 좀 더 근본적인 건데, 상식,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도덕관 이런 거가 굉장히 작가를 따라가게 돼요.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근데 절대 못 바꾸거든요, 사실. 이거는 진짜 바꾸는 게 힘들어요.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는 보통 성격이란 걸 말할 때 뭐 얘가 밝은 성격이야, 사교성이 좋아, 뭐 이런 걸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식과 도덕관이 있죠. 이거가 성격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하나? 뭐 하겠지. 난 한다고 생각해. 솔직히 난 이런 심리학자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뀌지가 않아요. 이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, 그러니까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난 잔혹한 캐릭터야.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쓰려고 하잖아? 진짜 좀 어느 정도 도덕관이 가야 돼. 이거는 좀 너무 비약이다. 이건 너무 XX 이건 너무 비약이고, 그러니까 뭐냐면 캐릭터들의 성격이 이제 나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도덕관 때문이나 이제 상식 같은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일단은 어쨌든 이 상식 같은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,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작가가 진짜 내가 근데 알고 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상식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좀 어려웠고요.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. 또 많이 따라하는 거 있죠. 사페를 만들려면 작가가 사페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좀 꼬였는데 여튼 일단은 자,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투가 있어요. 이게 특히 대화문 쓸 때 말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자신의 말투가 이제 캐릭터 대화에 녹아들 거예요. 이거 제가 사실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할 거 있거든요. 그런 말 했습니다. 오가무가 말을 한다.
아니 이 사람 말투랑 나랑 좀 비슷해. 어쩔 수가 없어요. 오강호 말투랑 나랑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. 내가 이게 캐릭터가 좀 어쩔 수 없이 내 말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아니 뭐뭐해 이런 거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말투 있거든요. 이거가 캐릭터 그거에 딱 들어가요. 바로 들어갑니다. 이게 왜냐면 우리가 대화문을 쓸 때 머릿속에서 그만큼 상상해서 쓰기 때문입니다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주인공의 경우에는 사실 바꿀 필요는 없어요. 주인공의 경우에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조연이 자 한번 생각해봐. 주조연 모두가 주인공이랑 똑같은 말투여봐. 이상하잖아요.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말투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시지만 말투는 꽤 정해져 있는 게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무뚝뚝한 사람의 말투, 그다음에 쾌활한 사람의 캐릭터의 말투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다음에 냉철한 캐릭터의 말투 뭐뭐했군 뭐 그 정도 이 정도인가 뭐 느려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게 사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판에 박힌 듯이 있습니다. 판에 박힌 듯이 정말 여러 매체에서 쓰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. 이 말투가 이렇게 된 경우는 학습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캐릭터의 행동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행동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작가 자신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철학, 뭐 사고, 뭐 이런 게 조금 녹아들긴 해요.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녹아든 개념이 있어요. 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녹아든 나비계곡의 개념,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을 살릴래 아니면은 연인을 살릴래 아니면 뭐 자식을 살릴래 뭐 저 이름 모를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라져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래 이러면 전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. 보통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. 제 소설을 만약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인공이 다 이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다 이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죠. 내 손에 쥔 한 줌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를 멸망시켜도 상관없다 라는 거를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. 물론 세계가 멸망하면은 다 같이 멸망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지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저의 소설에 들어가 있는 저만의 가장 나비계곡의 가장 큰 생각 중 하나입니다. 이거는 제 작품 6작품 동안 다 들어가 있어요.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가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. 예를 들어 주인공이 소중한 사람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? 나는 이걸 못 쓰겠어. 난 절대 그렇게 못 쓰겠거든요. 내 개념상.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에는 좀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말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쳐볼 만하지만 그 외에 주인공이 너무 나랑 비슷해지는 것 같다 라고 이런 거는 사실 주인공은 작가의 분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.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매력적으로 그나마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